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3주차에는 여러분과 함께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신 것은 많은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고 그래도 관심 있게 가지셔야 뭔가 좀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법의 분류, 필요성,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듣고 흘리면 내일 되면 법을 공부했다. 나 법에 대해 들어봤다.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법에 배운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써보거나 아니면 또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조그만 노력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한 번쯤 그런 찾아보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법률 관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법률 관계는 뭐냐? 법률, 그냥 법적인 관계가 다 법률 관계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사실관계는 뭡니까? 사실관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랑 축구를 했어요. 이게 법률 관계일까요? 사실 관계일까요? 축구를 함에 있어서 만약 다쳤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막 얘 때문에 다쳤어요. 얘 때문에 다쳤어요. 얘가 병원비 물어줘야 돼요. 그럼 이건 또 법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관계인가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때문에 법률 관계의 가장 적은 사실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 관계, 사제 관계, 신앙 관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이거는 사실 관계죠.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 해요.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법률이 속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가? 이게 법률 관계 뭔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법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법률 관계란 뭐냐? 매매관계, 임차관계, 혼인관계처럼 권리와 의무,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예요. 앞에서 도대체 매매계약이 뭐고 임차계약이 뭐고 혼인 뭐고 모르셔도 돼요. 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일 뿐이고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법률관계는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럼 권리와 의무는 뭔가? 어렵죠. 근데 충분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같이 공부할 게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 권리는 뭘까요, 여러분?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권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PC방을 갔어요. 뭐 PC방을 갔다고 칩시다. 1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1,000원, 2,000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그 컴퓨터를 쓸 수 있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 그러한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뭔가 대충 좀 알 것 같다. 알 것 같나요? 그럼 법적인 개념으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봐 드릴게요. 권리란 무엇이냐? 특정한 이익을 누리기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 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 여기서 뭔가 조금 와닿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뽑는 게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PC방에 가서 1,000원, 2,000원을 내고 1시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갑자기 10분 이용하더니 PC방 주인이 나가래요. 나 안 나가. 왜 안 나가? 1,000원, 2,000원 지불했으니까. 그럼 그게 왜 가능한 거죠? 1,000원, 2,000원 지불하면 마땅히 안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그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 나가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법적으로 여러분 행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이 침해했으니까. 바로 그게 권리입니다.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PC방 1시간 이용권.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드니까 뭔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과 문서로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법률 용어를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써보고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한 번쯤은 다시 또 와닿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럼 권리의 특성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권리는 막연한 이익이 아닌 특정한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익은 뭐냐? 여러분 이익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전세, 월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세, 월세. 월세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방을 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살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전세, 월세, 매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월세는 뭐냐? 월마다 저희가 일정한 돈을 주고 매달 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매달 월세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누립니다.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권리는 막연한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이익을 누리는 거구나.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감이 오셨나요? 뭐 전세가 뭘까요, 여러분? 전세는 예를 들면 뭐 나 2년 동안 막 1억 줄 테니까 이 집에 살게 해줘. 이런 걸 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을 입금을 함으로써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이득을 얻고요. 저희는 또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둘 다 특정한 행동과 계약을 함으로써 특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 권리가 부여받고요. 권리가 뭔지 대충 알겠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권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권리는 또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 권리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PC방 1시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못 건드리는 건 법률상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축구장에 가서 일요일 아침에 친구랑 축구하려고 그냥 아무 데서나 공 차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키래요. 이거 내가 먼저 와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네 비켜. 너네 무슨 권리 있어? 이러면 그냥 이거 그럼 당신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나도 권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싸움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건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권리란 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쓴다고 미리 허가를 받고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무료 이용 공간일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겠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권리를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때로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권리는 방금 뭔가 내가 뭘 함으로써 얻는 거라 했는데 권리가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고? 그게 무엇인지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17조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라는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뒤통수를 탁 때리고 도망갔어요. 기분 나쁘죠?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해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사생활 보호받는다는 권리를 꼭 필요하다고 나라에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꼭 의사표시가 없고
뭔가 이렇게 보장한다고 나는 말을 안 하고 의사표시를 안 했어도 자연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생활 자유의 보장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때로는 권리가 내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권리가 있구나. 아, 신기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면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권리가 있으니까 찾아서 권리 행사를 하거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20살이 넘는 순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아,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 뭐 모를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꼭 해라. 나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와 권리는 때론 무관할 수도 있고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권리가 대충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법적인 단어들이 헷갈리는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단어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걸림돌이 되고. 왜냐? 관념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려면 수많은 단어들이 또 때로는 모르는 단어들이 창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구별되는 개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